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볼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이 심장질환은요, 암 다음으로 유전될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보장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는 이 심장질환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진 코너 테마플랜 AB 시간에는요, 가성비 갑이라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장은 크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32-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바로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보험플랜 119 출발합니다.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시청자분들 혹시 가족력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보험 가입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심장질환의 보험의 가입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보험일지 강진욱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과거 불과 작년만 해도요. 급성 심장질환 쪽에서 급성 심근경색은 9%밖에 안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면 100%입니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한 보험사에서 심장질환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개 보험사에서 허혈성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왜 가입하세요? 라고 저는 꼭 먼저 물어보면 보험? 네, 정말 큰 질병이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내가 필요한 큰 돈, 그렇죠? 큰 돈을 줌으로 해서 내가 어떤 그런 위험한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보험이어야 되는데 내가 정작 받아야 할 곳은 심장질환인데 무슨 뭐 상해만 들어있다거나 너무 나하고 관계없는 쪽에만 들어있으면 남의 보험이 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랬을 땐 정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드냐? 제 고객님들, 우리 시청자님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피할 수 없는 질병 가족력. 아마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이 있으시면 100% 자녀나 그 자녀 밑으로 간다는 거 저는 이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환의 가계도를 한번 작성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조부모, 그다음에 외조부모, 내 어머니, 아버지, 큰집 이렇게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꼭 고려해서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1위가 가족력이 높은 게 암이에요. 암이 내가 부모님이나 또 가족력에 암이 있으면 부모님일 경우에는 보통 3배, 4배 이렇게 하면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9배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고혈압, 당뇨, 치매도 가족력이 높죠. 심근경색, 뇌졸중, 그 다음에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조울증도 가족력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어쨌든 피를
나누었고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력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피할 수 없다면 내가 미리 내 보험에 이런 보장들이 있는 보험들을 골라서 준비를 한다면 그게 나를 위한 진짜 맞춤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중에서 제가 심장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쓰면 100% 보장이 돼요. 그리고 이 보장은 전 보험사가 똑같아요. 뇌혈관은 어떤 보험사를 가입을 하셔도 100% 똑같이 보장을 받고 있고 이 코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급성심근경색, 자, 이게 가입률이 90%예요. 가입률. 가입하신 그 가입률을 보면 이미 90%가 다 급성심근경색을 가지고 있는데 발병률이 9%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물론 어떤 분인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되면 100%다라고 했더니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56%고요. 100%를 하기 위해서는 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이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100%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자, 위암 발병률보다 20배가 높은 게 부정맥이에요. 생각보다 부정맥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보니까 자, 허혈성 심장질환의 뚜껑을 보니까 심장질환이 56%, 나머지 44%는 기타 심장인데 기타 심장 중에서 50%가 부정맥이에요.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기가 꺼렸던 거죠. 그래서 살그머니 빼놨던 거, 그다음에 신부전, 부정맥 이런 것들만 해도 이미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다 보니까 보장에서 제외했다가 작년 12월에부터 한 보험사가 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력이 굉장히 높고 많은데 몰라서 이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부정맥 뭐냐고요? 이게 급성 심근경색의 그 원인도 되고요. 부정맥, 그다음에 심부전 얘는데 관상동맥 질환이지만 부정맥도 높아요. 이게 돌연사, 부정맥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거죠. 부정맥 내용을 보면 자, 너무 늦게 뛰는 거. 이게 정상이 60에서 100회를 뛰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너무 늦게 뛰면 섬맥, 너무 많이 뛰는 경우가 빈맥 이런 것들을 다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증상이라고 하면 호흡곤란, 굉장히 또 피로함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지러움, 그다음에 흉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또 쓰러지거나 이게 이제 뭔가 내 맥박이 제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전 혈관을 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요? 네, 52%. 굉장히 많은 숫자를 잃어가고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이제 심장 동맥 이거 정말 부정맥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 한번 제가 표를 봤어요. 이게 이제 2017년도 건강검진공단에서 나온 자료표인데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심장질환, 이 부정맥, 심장 박동의 이상, 이게 바로 부정맥이거든요. 박동의 이상, 서맥, 빈맥 이렇게 나오는 건데 50대가 20%, 60대가 18%, 70대 16%죠. 제가 놀란 거는 20대, 30대가 13%예요. 자, 40대 15%인데 20대, 30대 우리가 너무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질병이라고는 세상을 모를 그런 젊은 나이에도 빈맥, 이런 부정맥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자, 요즘 젊은 친구들 7명 중에 1명이 당뇨예요. 식습관 때문이죠. 또 하나, 그러니까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식습관까지 나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발병률은 당연히 높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면 협심증은 대부분 50대 이후에 7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이게 협심증을 보장하는 게 뭐였냐면 허혈성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질환이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정맥을 보장해 주는 게 심장질환이거든요. 자, 우리는 심장질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볼게요. 자, 이런 부정맥 심장질환 50대 가장 많아. 예, 50대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20대, 30대도 여기 25,000명, 24,000명.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프 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젊다고 해서 절대
나는 이런 질병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폐경기 이후 여성이에요. 이런 심혈관이나 심장질환, 이런 협심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병하고 심장에 통증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화병이야. 아유, 우리 남편이 내 속으로 얼마나 속을 썩여서 내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여. 나는 화병이야 이러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여성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다 자기가 화병이다. 그래서 그 병을 키우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볼게요. 그런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코로 수술이에요. 자, 이 수술을 안 하면 요즘 혈전용해제라고 해서 내가 병원에 응급실에 심장이 막히면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어디가 터지거나 어디가 이제 해서 응급실을 갔단 말이에요. 골든타임에. 그래서 내가 CT를 찍었는데 내 혈관에 어떤 혈전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 혈전용해제라는 요즘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다 해줘요. 혈전용해제. 이 혈전용해제로 해서 그 막힌 그 혈전을 뚫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하죠. 우리 대표적인 게 뭐죠? 스텐트 삽입 수술이에요. 이거는 혈관이 막히면 이건 병원에 가면 100% 다 하는 게 스텐트 삽입 수술이죠. 그런데 이런 수술이 비용이 몇백만 원이나 몇십만 원이 아니라 대부분 여기 보시면 2,600, 2,700 계속 이게 수술비인데 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2천만 원이 넘는 3천만 원 가까운 그런 돈들을 내가 준비해서 있다면 관계없지만 없다면 보장이 만약에 내 보험에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으면 걱정 없이 내가 수술을 받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런 보장이 하나도 안 되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이 이게 좋다더라 해서 이거 들고 저게 좋다더라 해서 저거 들고 그랬는데 정말 나를 위한 준비, 나한테 맞는 나의 가족력이 있나 없나 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보장을 못 받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것도 만약에 월 한 2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 돈을 내고 있었는데 이런 보장 하나도 못 받는다면. 그렇죠? 너무 슬픈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심장 수술은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수술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보면 심장질환 수술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세요. 급성 심근경색이 지금 심장 수술이 여기서 보면 급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여기 또 협심증 다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 있고요. 합병증 있고요. 만성 허혈성 심장병 다 있는데 심장질환 수술은 여기 동그라미가 다 채워져 있죠. 허혈성 심장 수술에는 지금 칸이 비어 있고요. 여기 있다 보면 기타 심장병, 요게 이제 또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특정 그리고 심근경색은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심장마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심근경색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전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조금 더 내 가족력이 있고 내가 심장이 좀 약하다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골라 가입을 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조금 앞에 부분에서 여기 보면 기타 형태의 심장질환 I30에서 52 코드를 지금 심장질환에서 동그라미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 3개 보험사에서만 심장질환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3개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심장 코드예요. I30에서 52 중에서 쭉 분리해놨는데 A보험사는 여기서 보시면 무슨 염 이렇게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건 여기는 보장을 안 해요. 그런데 B보험사는 다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C보험사는 진단비에서 여기서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공소생을 위한 내가 심폐소생을 해서 심장 마비가 걸렸는데 나섰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 보장이 되고 있고 여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빈맥, 그다음에 심방세동 이런 것들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3개 보험사가 다 되는데 갑자기 여기 보시면 X가 하나 있어요. X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기타 심부정맥. 자, 심부정맥이 A사하고 C사는 주는데 B사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기타 심부정맥 도대체 여기는 이만큼 해주고 이거를 안 주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 기타 심부정맥이
발병률이 여기는 2020년도에 환자가 14만 명이었고요. 아까 앞에 동그라미 XX 했던 거 있잖아. 이 앞에. 자, 요거에 해당되는 환자 수는 불과 11,779명. 10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기타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A보험사 거를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다. 근데 그 부정맥은 없지만 심장의 어떤 질환, 수술, 판막증 이런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B보험사로 가져가셔도 좋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심근경색을 제가 이거를 세 개 보험사, 지금 A, B 세 개 보험사만 지금 현재 심장이라고 하는 질병을 더 확대해서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 나 많아요. 이대혈관도 있고 암도 있고 나 진짜 보험 한 30만 원 잘 넣고 있어요. 그래서 내 보험 뚜껑을 딱 덮어놓고 방송을 안 보신다거나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암도 옛날에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 뭐가 나왔죠? 네, 작년 8월부터 표적 항암 치료라는 나왔어요. 그리고 세기조절 방사선, 그다음에 양성자 치료. 또 하나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연세대병원에서 일본에 가서만 받을 수 있었던 중성자 치료. 이거는 치료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암 치료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게 중성자 치료이거든요. 그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첨단 진화된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험회사에도 들어온 게 표적 항암 치료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옛날에 암보험 보험 나 다 가입했어 하고 전혀 준비를 안 한다면 정말 좋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거나 내가 그런 치료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신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 또 하나 아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앞에 이런 질병들은 대부분 또 어떤 게 있냐면 비급여예요. 가끔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는데 이런 말씀들, 특히 암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받으니까 다 해주던데 중증 환자라고 해서 네, 산정특례 제도에서 5%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급여예요.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만 5%를 해주는 거지만 이 비급여 치료는 100%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비급여가 뭐냐면 첨단 기술이에요. 요즘 새로 발달한 정말 완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에 된 그런 보장들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보험에서. 근데 그거를 나는 몰라라 하고 덮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심장질환이에요. 부정맥. 또 심부전, 그쵸? 심방세동, 빈맥 이런 것들은 정말 발병률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보장을 안 했던 거가 이제사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다면 나는 그 부분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한번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A보험사,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부정맥이 보장이 돼요. 부정맥 진단비가 되는 데예요. 그런데 30세 남자에다 여기 뭐 후유장애랑 제가 지금 좀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넣고 여기는 상해 사망은 1억을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걸 넣고 또 하나 뭐를 넣냐면 전 여기에 123대 질병 수술비에 24대 질병 수술비를 2천만 원까지 넣어봤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거하고 교체할 수 있냐면 심내혈관 수술비 1,000만 원. 자, 2천만 원 이 123대 질병 수술비를 가져가시면 이거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24대 질병 수술비에 심장 수술비가 있어요. 뇌혈관 수술비가 있어요. 그거 말고 파킨슨 또는 폐렴, 췌장 이런 큰 질병을 수술할 때 얼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천만 원. 근데 이거는 심내혈관 수술하면 심장과 뇌혈관만 수술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요거를 가입하시면 좋기 때문에 요거 123대까지 제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30대 질병은 67,877원인데 이런 보장들을 빼고 이런 것들만 하면 3만 원에서 4만 원 안쪽에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3만 원이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어요. 3만 원.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요런 부분 있죠. 심장질환, 요런 심장질환 진단비만 가져가겠다 이러면 30대면 4만 원이면 되거든요. 여자는 더 싸요. 남자 확 뛰었죠. 여자는 좀 싸죠. 남자 제가 여기서 빨갛게 해놓은 게 있어요.
30대에 이런 똑같은 보장을 가입하는데 7만 원이었어요. 6만 7천 원, 이게 얼마 됐죠? 50세 되니까 2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20대, 30대도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저하게 늘어나는 게 60대 이후거든요. 50대, 60대 됐을 땐 엄청 크게 늘어나는 거죠. 자, 30대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2배 늘어났죠. 60대 남자를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표를 가져온 이유는 60대 되신 분이 50대 되신 분이 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미 보험이 많아. 그래서 나는 허혈성 심장, 심혈관 질환, 요 심내 수술비만 가져갈래 하면 분명히 5만 원 선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5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빨리 하시라고요. 자, 우리 집의 가족력이 아까 제가 계속 가족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장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또는 당뇨 있으신 분도 이런 심장 질환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거든요. 30세 이 정도밖에 가입 안 할 거를 60세로 가져가면 거의 2배, 3배의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나 젊었을 때 가입을 할 때 꼭 이 부분을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해 놓으시면 결국 우리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놀란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20대, 30대도 지금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도 향후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A보험사는 건강체만 가능해요. 자, 유병자가 안 돼요. 그런 반면에 B보험사는 아까 부정맥은 안 됐어요. 여기는 부정맥 진단비는 없어요. 진단비는 없고 수술비는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심장 염증, 기타 심장 수술은 여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여기는 조금 저렴하죠. 30세 남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50대 넘어가면 2배가 넘어가고요. 여기는 3배가 돼요. 물론 이게 여기 좀 비싼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유병자이기 때문에 여기 좀 비싸요. 그렇지만 유병자인다는 얘기는 내가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심혈관 여기 다 있잖아요. 이 진단비 받을 수 있고요. 수술비도 여기는 아까는 2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325, 335를 가지고 계신 유병자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병자로 해서라도 준비를 하시고 일찍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보험표를 만들면서 야,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B보험사에서는 되는데 여기는 뇌혈관하고 이거는 있고요. 심혈관 질환 여기는 벌써 조금밖에 안 줘요. 이 B보험사에서 이게 제가 뭐냐면 B보험사인데 여기는 60세가 넘어가면 한도가 줄어요. 65세 이렇게 줄어서 합산 500, 합산 1000 이렇게 그러니까 진단비가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B보험사에서 유병자는 얘네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2개, 3개를 중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젊으셨을 때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유병자는 적은 돈이라도 나한테 발병 확률이 높은 이런 진단비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C보험사에서는 5대 혈관이 여기에 또 포함이 돼요. C보험사에서는 5대 혈관이 포함되는데 5대 혈관이 뭐냐면 여기 폐성 심장, 폐 질환인데 이 폐 속에 있는 피가 혈전이 폐를 통해서 막히는 거죠. 큰 수술이에요. 그리고 위정맥 수술, 위에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이것도 터질 수 있는 거고요. 파일시 사망 확률이 20%가 더 되고요. 이것도 식도 정맥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동맥 박리는 이게 혈관이 찢어지는 거예요, 안에가. 찢어서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는 거. 그다음에 죽상경화증은 우리가 얘기하는 동맥경화증. 이런 것처럼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혈관 수술도 엄청 비싸고 큰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보장해 주는 게 C보험사예요. 근데 여기도 역시 건강체만 돼요. 그래서 혈관 쪽에나 우리 집은 좀 혈관이 약하고 혈관이 좀 심장이 덜 뛰고 이런 질환이 있고 나는 혈관도 조금 보장을 받고 싶으신 분은 C보험사를 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되죠. 자, 건강체라고 하면 혈관보험과 진단비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A하고 C보험사를 가입하시면 되겠죠.
근데 유병자는 오로지 B밖에 없어요. 유병자는. 그래서 한도가 이렇게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젊었을 때 조금 여러 개 이렇게 건강했을 때 준비를 하시면 완벽하게 나만을 위한 마침 그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C보험사 같은 경우도 뇌혈관 넣고 여기도 50세하고 60세하고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보시면 30대 여자 같은 경우 25,000원, 남자는 44만 원, 40대 여자가 32,000원, 40대 여자가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32,000원인데 받을 수 있는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4,0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0대 여자잖아, 여자. 그렇죠? 여자는 훨씬 싸거든요. 여자는 훨씬 싸요, 남자보다도.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3개 보험사만 팔고 있기 때문에 중복했죠. 좋은 쪽으로 나한테 맞는 걸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보험은 옛날 보험이 좋다라고 무조건 덮어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보험도 진화된 내용이 있고요. 보장의 범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급성 또는 뇌출혈만 됐다고 하면 요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심장 질환까지 지금 급성이 온 거고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크게. 근데 나는 옛날 보험이 좋아. 그리고 옛날 보험 가입한 거 그냥 뚜껑 딱 덮어놓고 있으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전혀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거기에 CI보험으로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40만 원, 50만 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꼭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를 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증권 주시면 기존 보험의 새로운 보험의 장단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첨단 보장 챙기고요.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거, 즉 우리 집 가족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내 그 직업, 내 건강 상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내가 이거를 20년, 30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의 보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보험을 잘 받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이 가족 병력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보장해 줄 수 있는 특약을 챙기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검증된 보험 전문가하고 함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새롭게 발달하고 있는 의료기술 보장 특약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챙기셨으면 좋겠고, 보험사도 세상에 한 3개에서 5개 이상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전문가하고 같이 제대로 된 보장을 좀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보험 가운데 딱 3가지, 딱 3곳에서만 저희가 가장 넓은 줄 알았던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욱더 보장 범위 넓어진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하지만 가족력이 있다, 혹은 유병자이신 분들, 거기 3곳이 어디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바로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918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저는 현재 당뇨나 고혈압을 약을 10년째 먹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신부전으로 좀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제게 심장질환 보험이 필요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딱 봐도 이분이야말로 진짜 보험 필요하신 분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말 필요하죠.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50대 이후에 문제가 뭐였죠?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험료, 이게 그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진단비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진단비 정말 너무 비싸서 이건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심장 질환이 포함된 수술비가 있어요. 수술비. 근데 이 수술비를 1,000만 원 좀 이상 주는, 그렇죠? 1,000만 원 이상 정도 주는 그런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조금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청자님 전화 아까 문자 주신 분은 꼭 필요하신 분이고요. 가능하면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저는 수술비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50대 후반이면 보험료가 비싸지만 가능하면 이 심장질환 진단비로, 여력이 좀 안 되신다면 수술비로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코너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가성비 좋다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뉴스 전문가님 모실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기 보장이 등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 보험. 저도 그렇고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다들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어떤 건지 이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질병 후유장애라기보다는 일단 후유장애에 대해서 질병이든 상해든 그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자면은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적인 기능 그리고 장기에다 포함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장애가 남은 상태를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한마디로 뭔가를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가 완벽하진 않고 계속적으로 남는다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후유장애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는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도 있어? 이런 분들도 있고 있는 걸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질병 장애율이 왜 좋냐면은 상해보다는 손해율이 훨씬 높아요. 보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다는 거는 반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유장애 예. 정의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예. 질병으로도 올 수가 있고 상해로도 올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장애가 남았다.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가 가입자에게는 좋다. 뭐 보험사에게는 손해지만은요. 맞아요. 그럼 좋다는 그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좀 어떤 걸 알아볼까요? 일단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해라는 거는 다쳤을 때 뭔가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뭔가 다쳐서 거기에 대해서 후유가 남는 거.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이나 심장 이런 거 같은 것도 치료 후에도 75%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해요. 게다가 우리가 많이 성인병에 걸리는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또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치매 같은 거에 그걸로 인한 합병증이나 치매까지 포함을 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께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상해는 좀 제외하고 질병에 대해서 장애 원인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선천적인 질환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후천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표를 보시면은 후천적인 질환이 약 55.6%, 거기서도 질병 장애가 55.6%예요. 그다음에 상해, 사고로 인한 거는 34.4%. 그리고 선천적인 질환이 5% 미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5% 정도 된다고 하니 일단적으로 후천적인데 질병 쪽으로 많이들 후유장애가 와요. 그래서 질병장애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 싶어요. 그러네요. 질병 후유장애 전체 장애 중에서 50% 넘게 맞아요. 절반 가까이가 후천적으로 온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면은 저희 뭐 누구나 장애가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유장애 보장들을 보면은 뭐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예. 몇에서 몇 퍼센트? 맞아요.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건지 큰 게 좋은 건지 어떤 장애에 뭐 포함되는지 좀 봐주시죠. 일단은 아무래도 큰 거라고 숫자가 큰 게 좋긴 한데 큰 네. 거라고 보면은 그 정도로 아프시니까 그게 좋다고 할 수도 그러니까요. 없어요. 일단은 보험금을 받을 때는 당연히 큰 게 좋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으세요. 뭐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수술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치매 같은 경우 시달 쪽도 2부터 그리고 디스크나 아니면 이제 장기 같은 걸 절제했을 때 그런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적으로 치아 결손 그것도 5%에서 20% 그리고 청력 한쪽 당 5%에서 80%까지 그리고 류마티스 같은 거 그리고 투석을 해야 되는 이제 신장염, 신장병 그런 것들로 질병 후유장애에 속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아프다고 해서 뭐 이런 거는 진단금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치아보험도 치아보험으로 들어야 되고 청력이 장애됐다고 해서 뭔가의 진단금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도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 담보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증권 한번 봐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경미한 작은 장애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숫자가 클수록 굉장히 좀 심각한 심각하죠. 장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대해서 몇 % 딱 진단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분이 더 아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특이하게 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합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질병으로 해서 뭔가를 장애를 받았다. 그게 한 5%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근데 이게 좀 더 악화돼 갖고 다시 장애율을 내보니 10%다. 그러면은 5% 받은 거 제외하고 10%에서 또 5%가 또 나오는 거니까는 오, 예. 계속해서 중복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예. 더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받으셨으면 일단은 좋겠고요. 네. 여기서 동일한 사고, 질병으로서 추가로 악화로 발생했을 때 당연히 중복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복 보장이 돼서 한도만큼 다 썼을 때는 어떠냐? 그거를 한 가지 질병이나 사고 이랑 그거 제외하고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그 한도 금액이 리셋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급률 합산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한 사고나 질병당으로서 최종적으로 높은 지급률도 적용이 돼요. 매력적이네요. 예. 심각해지면은 더하기가 되고 맞아요. 보장을 더 받고 이게 또 리필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보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좋다 하면은 얼만큼 좋은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진단비랑 비교를 한다면은 질병 후유 장애가 어떤 식으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진단비 어떻게든 보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입원이나 수술 제외하고 진단비가 많은 보험료가 치중이 돼요. 거기서 진단비라고 하면 우리가 암, 네, 심장들을 많이 3대 진단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진단비 같은 경우는 1회 지급, 물론 뭐 계속 받는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보장 범위는 암, 네, 심장 이렇게 해서 딱딱 한 가지의 종목만 받을 수 있고 1회 지급하면 소멸이 됩니다. 오, 맞아요. 예, 근데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반복 합상 그리고 추가로 보장 이렇게 되고 그 한도는 같은 질병만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리셋이 돼서 다른 부위들도 다 합산이 돼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체 모든 장기, 19개 부위, 21개 장기 정도로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적으로 질병 후유 장애는 좀 더 보장 범위가 포괄적이면서 모든 부위를 한 가지 특약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네요. 진단비도 무조건 가져가야겠지만은 네. 한 번 받고 끝나면 아쉬우니까 맞아요. 계속 받는 질병 후유 장애까지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만큼 받는지를 알아보려면은 그 계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장애가 몇 % 남았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급률 산정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네. 뭐 가입 금액을 3천만 원 정도로 하고 지급률을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만약에 수술을 하셨다 한쪽 땅인데 인공관절 보통 지급률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왼쪽 관절에 인공관절을 놓고 수술을 받으셨으면은 오. 거기에 대한 후유 장애가 30% 나오는데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예.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아니면 연세 안 드셔서 어떻게든 수술을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지급률이 진단금 뭐 수술비, 입원비, 뭐 실비 이런 거를 제외하고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0%를 곱하게 되면은 약 900만 원 정도가 그냥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공관절이 이거 하나 만약에 오른쪽을 했다. 그럼 또 왼쪽을 만약에 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또 똑같이 리셋이 돼서 가입금액 3천만 원에서 또 곱하기 30%를 하니까 계속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 된 게 치매도 같이 보장이 돼요. 우리가 치매보험의 역할도 맞아요. 하겠네요. 예, 치매 보험도 많이 드는데 그렇지만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특화가 돼 있지만은 치매도 좀 보장 범위가 질병 후유 장애는 넓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약간의 치매, 그러니까 CDR 척도 2부터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치면은 3천만 원에서 2일 때는 4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1,2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갖춰서 뭐 CDR 척도 5까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80%니까 4, 5, 6, 60% 정도를 38, 1,8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거를 지금 상점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제가 글로만 써서 좀 모르실 것 같아갖고 표로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요? 표로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아 쪽으로 영구치가 결손을 뭐 나이 듣고 이제 잇몸이 약하시면은 결손 되긴 마련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치아 결손으로 질병 후유 장애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좀 품으시는데 결손이 5개 정도 되면 5%가 나와요. 그래도 물론 치아 보험으로 또 뭐 어느 정도는 보상이 받겠지만은 예. 치아 보험 없으시면은 질병 후유 장애 하나 갖다도 영구치 결손 5개 이상이면은 5%에서 15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이거 받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가입 금액 2천만 원 기준으로 했다는 거 한번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시력 저하 0.02 만약에 이하로 더 떨어지신다.
네. 뭐 요즘은 뭐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거기서 0.02% 이하로 시력이 떨어지면은 한쪽당 해서 35%. 그래서 1,050만 원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뭐 무릎 인공관절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되고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나 위, 대장, 췌장을 전제 절제 시 거기다 치매까지 이렇게 예방이 되니까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기가 질병 후유 장기가 있으면은 그거는 좀 웬만하면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예. 확 와닿네요. 그렇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조금씩 고장이 날 때마다 계속 주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험료만 저렴하면 너무 좋을 텐데 혹시 그렇죠. 얼마 정도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이렇게 많은 보장 범위와 계속 한도를 추가적으로 하고 높은 지급률로 주는데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죠. 그럴 것 근데 같아서요. 제가 지금 좀 비교를 해본 보험사를 딱 두 가지를 좀 네. 전체적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는 손해보험 쪽에만 있었어요. 원래는요. 손해보험 쪽으로만 있어서 만기 시점을 100세 20년 납으로 잡고 90세 만기로 많이들 가져가시는데 이게 90세 만기에서 100세 만기라고 굉장히 좀 비싸요. 그래서 90세 만기 기준으로 좀 잡아왔어요. 그래서 40대, 50대, 6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3만 원대부터 6만 원까지 단 이건 가입 금액이 2천만 원 한도예요. 굉장히 좀 비싸죠. 많이.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보장 범위가 높고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너무 좋은 담보니까 특약이니까 이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갖고 온 거는 생명보험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렴한가 봐요. 기사에는 생명보험사에서 20년 납 어쨌든 생명보험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물론 새만기도 있지만 종신으로 일부러 제가 좀 보험료를 측정해 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요. 그래서 남성 여성 기준으로 2천만 원 가입 시 이 특약에 대한 담보만 40대에서 60대 기준으로 했을 때 18,000원에서 3만 원대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예요? 엄청 계속 저렴하죠. 받는 건데도 예. 10,000원대가 가능하네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질병 후유장애 손해보험에 있는 거하고 뭔가 약관상 다른 점이나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보험료 차이가 너무나 2배 이상이 차이 나니까요.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질병 후유장애는 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급하다 보니 각 회사별로지만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손해율이 굉장히 좀 많이 커졌어요.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60% 많게는 75%의 손해율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나오는 건 생명보험사에서 게다가 종신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납 종신일 때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냐. 여기 생명보험사는 이 질병유장애 담보와 특약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달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적으로 손해율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저렴하면서 약관상도 똑같아요.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나.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왜 좀 급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도 언제 또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다음 달 또 다음 달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런 타이밍을 저희가 잘 그렇죠. 잡아야지 좋은 보장을 맞아요, 저렴하게 맞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종 원픽은 뭐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정리 일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싼데 뭐 비싸도 좀 이제 제가 연령별로 했지만은 50 몇 세, 뭐 60 몇 세, 20분들은 가입금의 한도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지만은 이 부분도 있어서 뭐 종신이 아니라 새만기, 뭐 30년 납, 90세 만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가성비 좋은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이게 진단금 같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같은 보장이면은 좀 더 가성비 좋은 쪽으로 게다가 90세, 100세가 아닌 종신토록 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걸로 좀 손해율이 측정 안 된 생명보험사사포로 질병후유장애 담보만 없으시면 이것만 딱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품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데 각각 보장받고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질병 후유장애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보겠습니다. 8389님의 메시지 볼게요. 강의를 집중해서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가입하면 제가 바로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문자를 넣으셨거든요. 자, 강준홍 전문가님, 강의에서 그 넓은 보장에 심장질환 보장 있잖아요. 네. 가입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1년은 넘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고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1년은 넘어야 되고 1년 이내에는 50%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셨으니까 서둘러서 가입하셔야지 1년 뒤에 100%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50%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심장질환 보장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1234님의 메시지네요. 자, 혹시 제가 병력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질병후유장애 보장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이윤수 전문가님, 질병후유장애 너무나 매력적인 보장인데 혹시 유병자분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유병자분이 참 그렇죠. 일단 병력이 있으면은 네. 질병유의장애 담보 자체가 가입이 안 됐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진짜로 가입이 안 됐었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상품을 소개해드린 상품 같은 경우도 좀 웬만한 그냥 그렇게 큰 유병력이 아니시면은 한 번 정도는 심사는 넣어볼 만해요. 근데 나는 당뇨다, 좀 무슨 수술을 했다, 뭐 고지사항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 고지사항에 대해서 좀 위배될 만한 그러한 사건 사고가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치우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병력자로 가서 또 하나의 생명보험사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20년 갱신, 20년 갱신이지만은 질병후유장애를 1000에서 3000까지 넣을 수가 있으니까는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넣으셔갖고 어떤 거에 좀 물론 그냥 제가 방금 종시토로 보장되는 질병후유장애를 대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는 유병자로도 질병후유장애를 짤 수 있고 그래서 갱신형이니까 그것만큼 가성비도 좋으니까는 그것도 한번 같이 추천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절대 가입이 안 됐던, 유병자는 가입이 안 됐던 질병후유장애 보장이요. 잘하면 작은 병력은 건강치료도 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질병후유장애 보장도 열려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오늘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402님께서 자, 가족 병력 심장질환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취업한 20대 후반 아들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거든요. 자, 강준홍 전문가님, 아드님은 20대로 건강하신 것 같은데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얼마만큼 좀 저렴하게 될까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해드렸죠. 이렇게 젊은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외가나 친가 쪽으로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29세, 20대에 가입을 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보장 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만약에 부정맥이 있는 좀 많이 걱정이 되시면 A보험사로 하시고요. 아니라 그냥 전체적이다라고 하면 B보험사나 또는 C보험사로 A, B를 같이 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쪽에 우리가 정말 다른 암보다도 나는 그쪽이 더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A사, B사, A사, C사를 중복으로 하셔도 중복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보험사에서 가입 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0대라고 해도 1000만 원 이상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중복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한도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에 이제 최근에 장착이 됐어요. 어린이 보험에는 원래 없었는데 그게 장착된 보험사를 통해서 어린이 보험에도 준비를 하셔도 좋고 어린이 보험이 없더라도 아직은 20대이기 때문에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20대, 30대 준비하면 정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는데 40대, 50대가 되면 한도도 줄어들고요. 보험료도 엄청 비싸지니까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드님 20대이시니까 정말 저렴하게 큰 보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장질환 쪽 보장 가장 넓게 지금 만들어진 회사 3곳이라고 하니까 같이 합쳐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가족들의 보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